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우주는 사라질까? 양자의 장, 그 보이지 않는 그물이 우리 모두를 함께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재 혁명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만큼 놀랍고도 심오한 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과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있다. 인간과 모든 생물은 세상의 나머지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장 속에 있는 에너지 자체. 그 맥동하는 에너지의 장은 우리의 존재와 의식의 중심 엔진이자 우리 존재의 알파이고 오메가이다. 그 하나의 근원적인 에너지의 장. 그것은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세계의 청사진. 우리의 건강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은 질병이나 유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에너지 장. 따라서 치유를 위해 이용해야 하는 힘도 이 에너지 장이다. 지금껏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온 것은 고전 물리학. 그 이론들은 우주의 모든 요소들은 각자 서로 분리되어 있고 나뉠 수 없으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으로 개별성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그것은 무작위적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을 따르며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생명에 관한 이론. 이러한 모든 패러다임은 기술이 좌지우지하는 우주를 낳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진짜 지식은 별로 밝혀내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째서 질병을 가지고 이 생이 끝난 후에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자신의 존재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기계적이고 분리된 세계관을 사실인 양 받아들이고 살아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가혹하고 허무하다는 사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종교를 찾기도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20세기 초 양자물리학이 탄생하면서 이렇게 분리된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양자물리학을 개척한 사람들은 물질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다. 물질의 가장 작은 요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니었고 심지어 정해진 어떤 실체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때에는 이것이 되었다가 다른 때에는 저것이 되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그것들은 가능한 모든 상태가 동시에 합쳐져 있는 경우로 존재했다. 한편 이 아원자 입자들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역동적인 상호 연결망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번 접촉한 것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 그러한 접촉을 유지한다. 이때
시간과 공간 자체도 이런 수준의 우주에서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임의적인 개념으로 보인다. 양자물리학의 개척자들 슈레딩거와 하이젠베르크, 닐스 보어와 볼프강 파울리. 그들은 자신들이 발을 들여놓은 형이상학적 땅이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눈치를 챘다. 만약에 전자들이 동시에 모든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전체 우주의 본질에 대해 무언가 심오한 의미를 지닌다. 그들은 자신들이 관찰한 그 기묘한 아원자 세계의 심오한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고전적인 철학 문헌을 뒤지기도 했다. 파울리는 정신분석학과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를, 보어는 도교와 중국 철학을, 그리고 슈레딩거는 힌두교를, 하이젠베르크는 플라톤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 무엇도 양자물리학이 지닌 그 정신적 의미를 일관성 있게 설명해 주지는 못했다. 아원자 입자는 가능한 모든 상태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간섭을 하는 순간 마침내 어떤 실제적 상태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파동, 즉 에너지, 그 상태로 존재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관찰을 시작할 때 입자, 즉 물질로 변하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이 개입되지 않을 때는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교 등 여러 깨달은 자들이 말하는 세상은 모두 허상이라 말하는 것과 연결된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관찰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면 이 세상에 과연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 무엇일까? 양자물리학에 한 방정식이 있다. 이 방정식은 물질들 사이의 공간에서 진동하는 가상 입자쌍들의 바다인 영점장, 즉 양자 진공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곳에선 찰나의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 반입자 쌍들의 진동, 바로 양자 요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진동의 에너지는 무한대에 가까우며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무한의 가능성의 장, 그와의 연결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정식에서 결론적으로 이 양자 진공의 개념을 포함시킨다면 우주의 기반은 넘실대는 에너지의 파다, 즉 하나의 광대한 양자의 장이라는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나머지의 모든 것과 보이지 않게 연결돼 있음을 뜻한다.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은 이 무한한 에너지 바다와 정보를 끊임없이 교환하는 양자의 에너지 다발이었다. 또한 물질 법칙밖에 따로 존재한다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조차 양자 과정을 따르며 작용했다. 인간의 지각은 뇌의 아원자 입자들과 양자 에너지 사이의 상호작용.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계와 공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고전 물리학과 다윈의 세계관과 달리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통찰이었다. 우리는 단순한 생명이 아닌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서의 목적과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었으며 더 이상 나와 남의 구별은 없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들 양자 물리학자들은 기존 과학계와 승산 없는 싸움을 벌여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때가 왔다. 혁명의 물결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과학자들은 그러한 개척자들 중에 일부로 더 큰 물결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 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에 관한 이야기이다. 지금까지 주로 종교와 신비주의, 대체의학, 뉴에이지 등으로 취급되어 온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과학적으로 모두 입증될 것이다. 1971년 아폴로 14호를 타고 6번째로 달 표면을 밟은 에드가 미첼. 달 표면의 운석을 채취하는 등 빠듯한 일정에 쫓겨 그 무엇 하나 제대로 생각할 시간도 없었다. 역사상 그 누구보다 우주 공간에서 더 멀리 나아갔지만 미국 납세자들이 분당 20만 달러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연신 시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다시 사령선과 결합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이틀간의 여정. 선회하는 우주선 안에서 바라본 창밖에는 태양계와 지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길 반복했다. 바로 그때 미첼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느낌을 경험했다. 그것은 모든 행성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망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장엄한 느낌에 압도되어 거의 숨도 쉬기 힘들었다. 우주선을 조종하고는 있었지만 마치 자신이 몸에서 빠져나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사람과 그들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모든 시대에 존재한 모든 생물과 무생물을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역장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은 모두 나머지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도 그와 비슷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다. 또한 시간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히 마음속으로 이해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마치 창밖으로 나아가 우주의 가장 먼 곳까지 펼쳐져 있는 듯했다. 그것은 순간적 깨달음에서 오는 황홀감이었다. 그리고 미첼은 얼마 후 나사를 떠나 그의 진짜 여행을 시작했다. 양자역학의 비국소성이라는 기묘한 성질. 이것은 전자와 같은 양자 입자가 아무런 힘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없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양자의 입자에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일단 접촉이 일어난 양자 입자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진 이후에도 그 연결관계를 계속 유지함을 의미한다. 한편 양자역학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국소성은 결국 여러 실험을 통해 분명히 성립되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물리학의 기반 자체를 뒤흔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물질은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양자 얽힘의 비국소성은 그 어떤 물질도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법칙을 무력화시켰다.
얽힘 상태의 두 양자는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즉시 정보의 전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상호 연결된 우주의 의미. 양자역학에서는 관찰자가 측정하는 순간 양자 입자는 파도함수, 즉 가능한 모든 상태 중 어느 하나로 붕괴되면서 그 상태로 결정된다. 여기서의 붕괴란 다양한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에너지, 파동이 관측에 의해 입자로 변하는 것으로 하기로 한다. 다시 말해 현실 세계의 물질화. 이 관측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관찰자와 피관찰자 사이에 참여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의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나사에서 나온 이후 미첼은 연구소를 설립해 자신이 경험한 일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혁명에 한 기여를 했다. 양자 물리학자라면 누구나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 이것을 알고 있다. 완전히 텅 빈 공간. 그러한 진공도 아원자 차원에서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진동이 들끓고 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어떤 입자도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으며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 세계에서의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 다시 말해 위치와 속도는 동시에 측정될 수 없다. 어떠한 입자도 완전히 정지해 있지 않으며 바닥 상태의 에너지장 때문에 늘 움직이며 나머지 모든 아원자 입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의 기본 구조가 알려진 어떠한 물리학 법칙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양자의 장의 바다임을 뜻한다. 실은 우리가 안정적이고 정적이라 믿는 우주 자체도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수많은 아원자 입자들이 들끓고 있는 소용돌이. 이러한 양자 입자들은 아무 원인도 없이 무에서 나타났다 찰나의 순간에 서로 결합해 쌍소멸하며 무작위적인 에너지 요동을 일으킨다.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입자들이 가상 입자.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에만 존재하는 가상 입자들의 진동을 합치면 막대한 에너지. 그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포함된 에너지보다 많을 정도로 무한대이다. 이것이 양자 진공, 0점장.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무한의 가능성의 장이며 앞서 깨달은 자들과 명상가들이 체험한 바로 그것이다. 영하 273.15도의 절대 영도. 즉, 어떤 물질도 없으며 움직임을 만들어낼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에너지의 요동은 일어난다. 무한의 0점 에너지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 아원자 물질의 운동이 0에 최대한 접근한 상태의 텅 빈 공간에 존재하는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다. 리처드 파인만에 따르면 불과 1세제곱미터의 공간에 있는 0점장의 에너지만으로도 전 세계의 바닷물을 모두 다 끓일 수 있을 만큼 크다고 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에너지의 바다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0점장의 존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파동을 통해 서로 연결돼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파동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 뻗어나갈 수 있다. 새벽 3시 자동응답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맙소사, 내가 방금 F는 MA식을 유도한 것 같아. 이것은 물리학자들 사이에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학 방정식을 발견했다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몇 달이 걸려 루에다가 계산을 끝냈고 세 사람은 함께 연구를 지속하여 그것을 논문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1994년 2월 그것은 피지컬 리뷰에 그대로 실렸다. 그 논문이 의미하는 바는 물리적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가 지닌 관성의 성질은 단순히 영점장 속에서 일어나는 가속에 대한 저항임을 보여주었다.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 속에 든 입자가 많고 따라서 더 많은 저항을 받게 된다. 이것의 참뜻은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며 고유한 질량의 원천이라 여겨온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물체가 사실상 착각이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밀 때마다 이 에너지의 배경 바다가 아원자 입자들을 꽉 붙들므로써 가속도에 저항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 훗날 이들은 보잉과 나사로부터 영점장의 그 무한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받기도 했다. 우주의 어디서건 그 에너지를 추출할 수 있다면 연료는 따로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우리 인간 또한 이 거대한 에너지 정보의 보고에 접속하여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